자,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이야기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저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경기 화성의 이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연기로 시작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작업실 전체를 뒤엎는 데는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CCTV를 통해서 소방당국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안타까운 건 15초 만에 불이 확산됐고 또 안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파견 근로자여서 건물 구조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즉 충분한 대피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희생당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1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5초 만에 공장을 삼켰다라는 말이 도대체 일반적인 화재 현장과는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외부에서의 CCTV 영상도 제보 영상이 있는데요. 네. 15초, 20초 사이에 약간씩 뿜어나오던 하얀 연기가 짙은 하얀 연기로 바뀌고요. 네. 1층에서 피난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공장 관계자가 진입을 시도하다 다시 되돌아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다시 검은 연기로 바뀝니다. 이 과정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네. 아직 타지 않았던 미연소 가스가 흰색이 분출이 되고요. 아하. 검은 연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짧은 시간에 전체 공간으로 화재가 확산됐다는 건데요. 네. 일반 건축물이면은 전실 화재로 확산되는 시간을 최소 5분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5분 이상의 시간이 15초로 압축이 된 거죠. 아하. 이것은 분명히 강력한 그 열폭주 현상을 가지는 리튬 배터리의 작용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실에 있었던 작업자들이 있던 건물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방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살표, 점선으로 보이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화재 초기에 달려 나왔으면 네. 목숨을 건졌을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네. 설명을 하는데 저 방향으로 뛰어나오질 않고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작업장 안쪽으로 이 근로자들이 대피를 하면서 네. 이 막다른 곳에 모여 있다가 더 희생이 커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런 구조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파견 근로자들이어서 익숙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간략하게 지금 표현을 잘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 작업장의 사상자 다수가 실제로 작업을 하고 계셨고 네. 이분들이 대피를 할 때는 평상시에 오르내리던 계단을 통하시려고 했는데 네. 화재 발생 지점이 지금 계단과 작업장 사이에 있죠. 나가야 되는 문 바로 네. 앞에서 났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도 피난 계단이 또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왜 위치를 얘기를 하냐면 저 작업장이라고 돼 있는 저 실은요. 경유거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피난을 하려고 문을 열면 계단이나 복도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실이 더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그 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저분들은 저 화재를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막다른 곳으로 피하는 아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창고를 썼어야지 작업장으로 써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잠시만요. 저 구조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소방 방재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통상적으로 저렇게 중간에 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복도로 나가야 되는 구조라면 네. 저기는 작업장으로 쓰면 안 되는 곳이다. 오히려 창고로 그렇습니다. 써야 되는 공간이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이 경찰 조사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요 인근 주민들 목격담에 의하면 이 폭발음이 굉장히 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죠. 들어보시죠. 가스통 터지듯이 그 심한 폭발이니까는 저희 옆 공장에서도 그게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렸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심한 폭발 소리가 났어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많이. 막 터지는 소리가 엄청 그러니까 계속 났어요. 터지는 뻥뻥뻥뻥 그 소리 나고 몇백 미터가 되는데 여기까지 날라왔으니까 화재 파편 그게 엄청 많이 날라왔어요. 자, 이렇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까 교수님께서 이건 리튬에 의한 열폭주 현상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난 공장인 이 삼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 5천여 개가
보관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화재에서 나타난 이른바 열폭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은 최근에 가끔 전기 자동차 한 대가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 여러 대가 와도 손쓰질 못하고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한 대에 불이 나도, 이런 전기 자동차에 불이 나도 그렇게 힘든데 지금 35,000개의 배터리가 폭발하고 불이 붙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끄기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가네요. 네, 열 폭주는 에너지 반응의 무한 루프를 얘기를 합니다. 반응을 안에서부터 내뿜기 때문에 네. 밖에서 냉각을 시키거나 산소를 제거하거나 종내 소화 방법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소분, 분리를 해야 되고요. 네.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기본 매뉴얼이 운전자는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징후가 보이면 즉시 탈출입니다. 네. 소화 행동이 아니고요. 네. 소방대도 마찬가지로 근접해서 소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아하.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게 맞죠. 네. 이번에도 우리 소방대가 지금 삼동에서의 화재가 인접 건물로 번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진압 활동에서만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인데 아까 화면에서 계속 보시는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못했죠. 아하. 안전관리 측면에서 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배터리가 2층에 고립된 장소에 수십 명가 같이 있었다는 부분은 네.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리튬 배터리라는 게요,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가 자료화면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튬이라는 이 물질 자체가 이 폭발력, 열폭주라고 하죠. 네. 몇 초 만에 1000도까지 올라가는 이 물질이고요. 또 물에다가 이 올려놨을 때 자체적으로 발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험 영상을 보시면 지금 차에 화재가 난 것이고요.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물을 만나면 오히려 더 불이 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리튬은 그 성분 자체가 국내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위험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삼류 위험물에서 그 특성은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입니다. 네. 저절로 180도씨에서 발화할 수 있고 물과 닿으면 격렬히 반응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주소화를 금지하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서도 화재 상황에서는 주소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교수님,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요즘 보면 전기 자동차들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네, 있고요. 아이들이 타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그리고 이 2차 전지나 1차 전지, 이런 전지로 구동되는 이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또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리튬에 대해서는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아직 과학적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때 이거를 상업적으로 또는 편리한 방면을 먼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 이면의 안전 대책은 다소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국내 유명한 전 세계 스마트 제조업 업체도 한 주력 제품의 배터리 폭발로 전량 리콜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게 회사 자체의 안전을 따지지 않다가 보면 또 아무리 편의성을 따지다가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스마트폰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안정을 검증받고 보증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네. 누구나 쓰는 스마트폰이지만 이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덜 쓰는 손풍기 같은 것들은 화재 사고가 덜어 나거든요. 네. 같은 것들이지만 안전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생산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그에 따른 관리도 필요합니다. 일단 과학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이 리튬 배터리나 이런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화재를 끌 수 있는 방법은 네. 발견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지 되는 것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고무보트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태평양을 건너는 건 위험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리튬이 위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네. 공정 설계라고 합니다. 제품 위주의 생산성이 중요한 공정 설계가 되느냐,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 설계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렇게 많은 배터리가 있으면 작업 인원과 분리를 해서 네. 저장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번에 이 화재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 안전 관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초점이 되겠군요. 현재까지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네. 처벌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인허가를 위한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네. 제도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앞서가는 그런 대책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셨어요. 리튬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유해가스로 혹시 옷이 오염된다든가 네. 그 연기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각 그 옷을 버리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관심 단계, 재난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주기적으로 지금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네. 드린 말씀은 리튬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요. 주수금지 조항도 있지만 이 자체가 피부 화상을 일으키고 시력, 눈 손상을 일으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산화물들이 뜨거운 화염 때문에 높이 떠올랐는데 네. 이게 이후에 주변 공기 때문에 냉각이 되면 가라앉게 됩니다. 네. 물론 넓게 확산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당장 그 근처의 근로자분들 그리고 인근 창고에서는 화재가 옮겨붙지 않으려고 물건을 빼느라고 작업들을 계속하셨어요, 어제도.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염이 됐다면 네. 지금 대기 중에 희석된 게 괜찮다는 측정이지 네. 옷이 오염된 상태라면은 가벼운 것은 세탁하시고 아니시면 버리는 선제적 제독이 맞습니다. 아하. 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번 화재로 23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숨진 사망자들은요, 인근 장례식장으로 일단 분산 안치가 됐고요. 대부분 안타깝습니다만 이 시신 훼손 정도가 심각해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인 경우에는 DNA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요. 네, 사실 지금 전해지는 정보로도 그렇습니다. 소사, 매우 강한 열에 노출되신 안타까운 희생자분들이 네. 처음에는 그 숫자가 정확히 우왕좌왕하다가 21분, 추가 실종자 한 분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그 실종자 한 분이 발견된 그 분이 그 21명에 포함된 건지 아닌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 명단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구조되신 그 수습되신 분들하고의 지금 전체 그 명수는 맞지만 명단은 서로 크로스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때 상황이 급박하고 참담했는지 그렇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먼저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그러니까 초기에 구조됐던 50대 한국인 남성,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분이 세 남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아버지였고 가장이었는데 아내가 현장에 와서 망연자실한 모습이 목격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또 대부분의 사망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DNA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어려워서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도 우리 한국인과 결혼한 아내분이 또 이번에 피해를 당한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자, 라오스의 장모님에게서 딸의 생사를 묻는 전화가 왔는데 신원 파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내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열의 화재였기 때문에 신원 확인하는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네요. 일단 이번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인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화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그리고 안전 관리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